지금 대한민국 유통과 수출 지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때 내수 산업의 상징이던 백화점이 외국인 매출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K푸드와 K화장품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계 최대 소비시장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를 제쳤기 때문입니다. 중국 SNS에서는 서울병이라는 말이 유행하며 한국 백화점 쇼핑 영상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이 아니라 브랜드에 중독된 소비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백화점 7천억 대박의 정체, 그리고 K. 소비재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위협하는 수출 주역으로 떠오른 결정적 이유를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백화점은 정체된 산업의 상징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오프라인 유통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매장은 넓었지만 발걸음은 줄어들었고 고정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회복 국면에서도 내수 소비는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은 더 이상 성장 산업이 아니라 방어 산업으로 인식됐습니다. 수출 구조 역시 비슷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중심의 중후장대 산업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식품과 화장품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수출 실적을 견인하는 주력 품목은 언제나 비입이 제조업이었습니다. 소비재는 감초 같은 존재였습니다. 있어야 하지만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는 오랫동안 당연한 질서처럼 유지됐습니다. 내수는 내수대로, 수출은 제조업 중심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내수가 흔들리면 유통이 타격을 받았고 특정 수출 품목이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구조적 편중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지만 누구도 명확한 돌파구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불안정한 균형이었습니다. 전환점은 외부에서 시작됐습니다. K-팝과 K-드라마, K-영화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됐습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894만 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천만 명 돌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SNS 더우인에는 한국 백화점 쇼핑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서울병이 또 도졌다는 표현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춘절 기간 외국인 매출이 200%에서 400% 이상 급증했다는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외국인 매출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수출 지표도 달라졌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은 124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화장품 수출은 114억 달러로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소비재가 단순 보조 산업이 아니라 주력 품목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낙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화 약세 효과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소비가 둔화되면 외국인 매출은 급감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관광 특수의 기대는 구조라면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수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장품과 식품은 유행 산업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경쟁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보호무역 강화와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소비재는 더 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백화점의 실적 개선이 구조적 변화인지 단순한 외국인 특수인지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의 성장세가 일시적 파동에 그칠지 산업 재편의 신호탄이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됐지만 방향은 아직 불분명했습니다. 이때 핵심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K컬처가 K소비재를 끌어올리고 K소비재가 다시 K경제를 확장하는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정부는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2030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 7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단순 관광 매출이 아니라 브랜드 수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체험과 콘텐츠, 유통과 수출을 연결하는 플랫폼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백화점은 쇼핑 공간이 아니라 문화체험 공간으로 재정이 됐습니다. 소비재는 제품이 아니라 스토리를 파는 산업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이 순간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유통과 소비재는 더 이상 주변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성장축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3사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외국인 전용 멤버십을 강화했습니다. 체험형 팝업 스토어를 확대했습니다. F&B와 문화 콘텐츠를 결합했습니다. 점포별로 특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면세점 중심의 쇼핑 패턴을 백화점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이 본격화됐습니다. 외국인 고객의 객단가는 내국인보다 높았습니다. 명품 매출은 춘절 기간 300% 이상 급증했습니다. SVIP 외국인 고객도 증가했습니다. 수출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화장품은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식품은 라면과 김, 소스류까지 품목이 다변화됐습니다. 소비재는 이제 보조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전선의 선두로 나섰습니다. 동맹은 명확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SNS는 확산을 가속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콘텐츠 소비자에서 상품 소비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적도 존재했습니다. 환율 변동성은 언제든 수요를 흔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 갈등은 수출 장벽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쟁 국가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은 매장 단위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 단위로 확대됐습니다. 소비재는 단순 상품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과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외국인 매출은 급증했고 백화점 3사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한 자릿수에서 2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농수산식품은 124억 달러, 화장품은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미 승부는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비재는 더 이상 보조 산업이 아니라 당당한 주역으로 올라선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이 성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관광객 증가에 따른 단기 소비입니까? 아니면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입니까? 환율이 반전되면, 통상 환경이 악화되면, 외부 변수가 발생하면 지금의 흐름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최고 실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도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비재는 트렌드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한순간의 이미지 손상이나 품질 논란은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자들도 한국의 전략을 빠르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산업의 사명은 재정이 됩니다. 단순 매출 증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브랜드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백화점은 외국인 특수를 활용한 공간이 아니라 K-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하고 확산시키는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소비재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성과 자랑에서 구조 전환이라는 더 깊은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외부 압박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기조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수출 경로를 흔들 수 있습니다. 내부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백화점은 높은 고정비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소비재 기업들은 R&D와 마케팅 비용을 동시에 확대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는 단번에 쌓이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신뢰가 곧 경쟁력입니다. 한 번의 품질 이슈, 한 번의 이미지 손상은 수년간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K푸드와 K뷰티가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안정적 공급망, 엄격한 품질 관리, 일관된 브랜드 메시지가 필수입니다. 상황은 단순히 매출 상승 그래프로 설명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외부 압박과 내부 부담이 동시에 강화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산업은 진짜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만약 관광 수요가 둔화되고 환율 효과가 사라지고 글로벌 통상 장벽이 높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객 매출 의존 구조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기 실적에 안주한다면 성장은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통찰이 나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K컬처는 이미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음악과 드라마, 영화가 만들어낸 감성적 연결고리는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섭니다. 해답은 명확합니다.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수출해야 합니다. 백화점은 쇼핑 공간이 아니라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소비재는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문화 콘텐츠와 결합된 프리미엄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 관점 전환이 돌파의 실마리입니다. 2030년 700억 달러 목표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의는 수출 구조의 균형을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편중 구조에서 소비재를 또 하나의 축으로 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자동으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정책 지원,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 브랜드 보호 전략, 글로벌 유통망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관된 품질과 스토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산업은 지금 조용한 준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외형적 성과에 들뜨기보다 장기 전략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흐름을 일시적 특수로 끝낼 것인지 구조적 변화로 굳힐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은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외국인 전용 서비스와 체험형 공간을 확대하며 플랫폼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기업들은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과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주요 경쟁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사례는 상징적입니다. 식품 수출은 라면과 김, 소스류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패션과 생활용품, 의약품까지 소비재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재는 수출 15대 주력 품목을 위협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산업 구조의 재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주인공은 단순 매출 상승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백화점 매장을 가득 채운 외국인 쇼핑객, 글로벌 시장에서 팔려나가는 K푸드와 K뷰티 제품들. 이것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산업 진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K소비재는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두 번째 엔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은 전략과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열풍을 구조화한다면 소비재는 안정적인 수출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흐름을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K브랜드를 세계 표준으로 만들 전략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소비재가 있습니다.